네, 더산삼 16주년 기념 대축제를 벌이는데요. 더산삼 전용 링크에서 2+2+1입니다. 아침마다 한 병 드시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최고의 선물을 해보십시오. 특별한 경험입니다. 지금 전화하시고요. 파격 특가, 파격 이벤트 즐기시기 바랍니다. 애국 기업이에요. 링크. 전화. 네, 브라질에서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한 일이 벌어지는데 브라질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국가전범 모의로 브라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7년형을 선고했어요. 야, 부정선거로 당선된 룰라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보우소나루 이겨놓고 27년형을 선고했네요. 미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만 안 있겠다고 그러는데요.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데 우리보다 조금 낫다는 건 뭐냐면요. 여기 대법관이 5명 중 4명이 유죄 의견으로 판결을 했는데요.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죠? 8대 0이었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한 명이 양심적으로 판단을 했네요. 야, 이 브라질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그 상황이요. 설명드리면 죄가 쿠데타 모의 혐의예요. 우린 똑같잖아요. 우린 내란 혐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잖아요. 이쪽은 쿠데타 모의 혐의예요. 27년 3개월 때렸는데 미국과의 외교 갈등을 넘어서 이제 완전히 요단강 건너온 것 같습니다. CNN, 로이터 통신 등이 뭐 보도하고 있는데 연방 대법원이 여기는 5명이네요.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8명이었는데 8명이 판단을 했잖아요. 8대 0으로. 여긴 5명이네요. 5명 판사 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내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유죄로 확정했는데 유죄 판결에 필요한 과반수 3명이 일단 확보됐는데 마지막에 대법관이 유죄 판단을 밝히면서 최종 4대 1이 됐습니다. 이게 거기도 이제 생중계됐는데요. 우리도 그 생중계됐죠. 우리랑 비슷한데 조금 그래도 브라질이 나요. 기소된 내용이 브라질의 형사사건이 브라질 헌법에 따라 그간 연방대법원에서 직접 살폈는데 헌정질서 훼손이라는 건데 대통령의 헌정질서 훼손.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브라질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 군 수뇌부 등 7명도 유죄가 확정됐어요. 우리랑도 비슷하죠? 우린 요거보다 조금 많나? 하여튼 우리보다 조금 낫다니까. 그래 브라질이.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했는데 이제 부정선거에 룰라가 당선된 다음에 부정선거를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부정선거에 진 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진 거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압박을 넣고 막 했는데 안 통했어요. 여기 룰라는. 룰라도 좌파 대통령입니다. 이게 비슷하다니까. 룰라는 원래 우리로 말하면 민노총이죠. 민노총 위원장 했던 사람이야. 과거에. 그래서 한 번 대통령 했고 그 다음에 물러났다가 보우소나루가 대통령 했고 그 다음에 한참 물러나 있다가 이번에 또 보우소나루를 부정선거로 이기고 당선된 겁니다. 부정선거를 이봉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브라질은 부정선거라고 트럼프가 밝혔습니다. 그럼 뭐 이제 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밝혔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내란, 얘네들은 쿠데타 혐의로. 이 부정선거 무서워요. 부정선거는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또 후속 조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영원히 27년형이면 이 양반 나이도 있는데 이제 깜빵에서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영구집권 쪽으로 가지 않겠나는 분석도 있어요. 이렇게 독재 저지른 사람들은요, 부정선거 저지른 사람들은 헌법을 막 갈아엎고, 푸틴이 그러잖아요. 시진핑이 그러잖아요. 독재자들은요, 자기네들이 헌법이나 중국도 관례상 10년 이상 못했잖아요. 갈아엎잖아. 왜? 독재자기 때문에. 룰라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독재자들은 좌파입니다. 러시아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이 룰라도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사회주의자들. 그게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재판 결과가 이제 지금 나온 건데 지금 가택연금 상태였거든요. 전자발찌를 부착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이것들 하여튼 이러니
그러니까 이 브라질 시민들 이거 보시죠. 사진 보시죠. 뉴데일리에서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AP통신 사진을 뉴데일리에서 실었네요. 엄청 많은 인파들이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대법원의 이 27년형 보우소나루 대통령 재판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죠. 불만족스럽다. 매우 놀라다. 매우 놀랐다. 불만족스럽다. 이러면서 그건 나에게 시도했던 일과 매우 흡사하다. 그 나에게 시도했던 일과 흡사되는 건 뭐? 내가 부정선거에 당해서 바이든한테 졌는데 그때 막 탄압받았다 이거죠. 재판에 기소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마녀 사냥으로 간주했습니다. 트럼프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재판을 마녀 사냥으로 간주하고 가만 안 두겠다. 관세 더 때린다. 판사 제재한다. 이 판결 내린 판사 직접 미국에서 제재하겠다. 그 다음에 고위 법관 이거 비자 취소. 브라질 누구든지 법관들은 미국 들어오는데 비자 못 받게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코 루비오 장관도요. X에서 트위터죠. 거기다가 밝혔는데 정치적 마녀 사냥에 미국은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 가만 안 있겠다 이거죠. 인권 유린으로 제재된 모라리스 대법관이 지금 정치적 박해를 계속하고 있는가 봐요. 우리의 그 헌법재판 그 문영배 등등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야, 그래도 우리는 8대 0인데 여긴 한 명이 누구냐? 한 명이 이제 브라질에서 영웅됩니다. 그 양반 이름이 저는 모르겠는데 이 보우소나루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 망명한 것 같은데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 정계에서 싸우고 있죠. 미국 망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브라질에서 독재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브라질의 독재를 가만 안 있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하고 보우소나루의 아들이 얘기했네. 아들은 브라질 하원 의원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죠. 어차피 독재로 다 넘어갔으니까 브라질에 가봐야 자기는 뭐 정치도 못하고 뭐 바로 잡혀갈 거니까 미국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유죄를 선고한 그 대법관들 4명 있죠. 5명 중에 4명 마그니츠키법에 따라서 제재 대상이 된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미국에 이제는 강력한 제재에 들어가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라리스 대법관에도 마그니츠키법을 적용했어요. 모라리스 대법관은 우리의 이제 문영배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주동해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이상하게 내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브라질의 50% 관세인데, 야, 이제 더 때리게 생겼네요. 트럼프하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으니까 브라질, 한국보다는 조금 나은데 다른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한국에는 강력하게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브라질에는 뜯을 게 많지 않아. 네.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뜯을 게 많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관세 협상 타이밍이니까 일단은 뜯자 이건 것 같습니다. 브라질은 뜯을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때리는 거야. 50% 야 더 때린다. 그리고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가만 안 둔다고. 근데 우리는 경고만 했고,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 그거 뭐 노동자들 체포하고 그랬지만, 한번 이렇게, 그것도 경고 차원이죠. 경고. 그러나 직접 이재명한테 대고 직접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뜯으려고 지금 하고, 그 다음에 경고. 뭐, 혁명하는 거냐? 이런 경고. 교회 탄압 안 돼. 경고. 미군 부대도 뭐 압수수색했어? 이건 안 되지. 경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그 배터리 공장 체포. 경고야. 지금 풀어주지만 경고야. 다른 공장들도 칠 수 있어. 경고. 하면서 뜯으려고 그러는 거죠. 왕창 뜯은 다음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뭔가를 제재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는 자기가 한다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사업할 때 정치권에서 열받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들어오기도 한참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가 농담 삼아 내가 대통령이 돼서 저것들 다 갈아엎는다고 그랬대요. 트럼프가. 그리고 진짜 대통령이 되잖아. 그거 다 농담인 줄 알았지. 근데 트럼프는 한다면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했는데 부정선거 때려잡겠다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손본다고. 다른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른 나라 부정선거 강력한 나라가 어디? 한국이지. 한국, 그 다음에 브라질, 베네수엘라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 지금 완전히 체포작전에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브라질도 지금 이게 강력하게 제재한다고 그랬고, 이재명은 이제 뜯을 게 많으니까 일단 뜯어놓고 제재에 들어가지 않을까 관측됩니다. 그래도 여긴 한 명의 재판관이 있었네. 우리도 이 한 명이 참 헌재 야이 아셔요. 이 흰머리 그 산신령 같은 사람 이름도 대기도 싫다. 보수라며 무슨 놈의 보수가 그러냐. 산신령처럼 뭐 허옇게만 하면 돼. 그리고 팔대빵을 만들어? 아니 문영배 등 좌파 판사들은 뭐 그렇다 치고 보수라고 참칭한 사람들 팔대빵 뭐냐. 브라질만도 못하냐. 한 명이 안 나오냐? 한 명이? 자, 브라질 사태가 우리한테 주는 경고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게 국제정치는요,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니까. 자스민 혁명 때도 연쇄 반응이 쭉 민주화 혁명 바람이 쫙 일어나잖아요. 한 나라에서 먼저 터지니까 쭉. 지금 이번에 계속 터집니다. 네팔에서도 터졌죠? 네팔도 좌파 정권, 친중 정권이 그러니까 불지르고 난리 났죠? 이번에 보셨죠? 여기도 좌파 정권이 부정선거 저지르고 막 폭정을 하고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재판으로 불이익을 주니까 미국에서 제재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벌써 지금 들고 일어났죠? 여기도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브라질 국민들 간단하지 않아요. 한국은 참, 한국보다 그러니까 낫다니까. 야, 한 명의 재판관이 없네, 한 명. 아이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브라질이 뉴스 보고 8대 빵 한 그 보수 참칭한 헌법재판관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미국 가지 말고 브라질도 여행 가지 마. 그냥 한국에서 푹 썩어 그냥.